하여튼 복습 잘 하시고 계획 세우시고 쉬는 시간에 휴대폰 많이 보지 마시고 최대한 좀 피곤하지 않게, 그 다음에 쉬는 시간에 문제 반드시 여기 있는 건 풀어야 돼요. 다 풀어야 돼요. 왜냐면 시간이 없어. 7, 8, 90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대한 좀 활용해서 문제 풀고, 그 다음에 그 주간평가 혹시 질문 있어요? 질문 있으면 미리 말씀해 주세요. 그럼 같이 하게, 같이 보게. 여러분들이 사실은 뭐 일주일 공부해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복습할 시간이 많아요? 많이 없잖아. 최대한 그날 한 건 그날 하고 그 시간에 한 건 최대한 그 시간에 쉬는 시간에 복습하면서 좀 하고 그 다음에 주간 테스트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오늘 한 거 마무리하고, 그리고 안 된 건 복습해서, 그래야지만이 한 3, 4시간 뭐 아니면 2, 3시간에 복습이 되지, 안 그러면 복습이 안 돼. 복습이 안 돼. 그래서 중간에 하고 또 질문할 게 있으면 질문하고, 이제 제가 그렇게 해서 하여튼 저는 이 시간 안에 모든 걸 좀 해결했으면, 오늘 금요일이라든지 아니면 이 시간에 최대한 해결하길 바라는 마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쉬는 시간도 조금 더 드리는 거고, 그거는 그때 쉬라는 게 아니고 그날 한 거, 최대한 그 시간에 한 건 최대한 이렇게 하시라고. 그리고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면 같이 또 보면 되니까. 자, 공급의 탄력성입니다. 공급. 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인데, 얘는 공급이니까 ES죠. 자, 가격 변화율 분의 공급량 변화율. 여긴 절대값을 붙일 필요가 없는 게 항상 얘는 플러스예요. 내려가면 내려가고 올라가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가격 변화율은 따로 이제 설명을 안 해드려도, 변화하기 전값 분의 변화 후값 빼기 전값 곱하기 100. 항상 변화율, 증감률, 변동률 다 똑같은 말입니다. 구하는 방식은.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이 총, 이것도 역시 5개로 완전 비탄력, 그 다음에 비탄력, 그 다음에 단위 탄력, 그다음에 완전 탄력, 이렇게 나눠집니다. 완전 비탄력은 간단하게 얘는 ES가 뭐란 얘기요? 0. 얘는 ES가 1보단 크고 0보단 작은 거죠. 아, 0보단 크고. 그 다음에 얘는 1. 얘는 무한대입니다. 그러면 얘는 수입이 없어요? 수입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그냥 뭡니까? 얘는 가격이 변하는데 뭐가 안 변한다고? 공급량이 안 변한다고요. 뭐란 얘기요? 수지, 수평. 얘는 뭐예요? 가격이 변하는데 공급량 어떻게 변해요? 조금 변한다고. 뭐에 가까워요? 어떤 곡선에 가까워요? 수직에 가깝겠죠. 얘는 뭐예요? 원점 지나면 다 똑같아요.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리고 얘는 뭐예요? 뭐에 가까워요? 수평에. 가격이 변하는데 뭐가 더 많이 변한다고? 가격이 좀만 변해도 뭐가 더 많이 변한다고? 공급량이 더 많이 변한다고.
끝이에요. 얘는 이런 상품이 뭐 있어요? 이런 게 뭐 있어요? 골동품, 유자, 이런 건 뭐 있어요? 비탄력적인 거, 농산물. 많이 안 변해. 얘는 뭐 있어? 이런 건 없죠. 얘는 뭐예요? 공산품.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공급의 간략 탈승은. 그래서 시험에 그냥 이 상품의 특성과 함께 같이 나오는 정도로 여러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밖에 이제 뭐가 있냐면 세 번째가 우리가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있어요. 그러면 제목을 보시면 알겠지만 뭐가 뭐에 의해서 변하는 거예요? 뭐가? 수요가 뭐에 의해서? 소득에 의해서. 자, 그러면 이걸 구하면 우리가 뭐 소득이라고 해서 인컴이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봅시다. 놓으면 소득 변화율분의 수요 변화율. 뭐 양이하고 상관없는데 원칙적으로 그냥 수요 변화율. 그럼 소득이 변할 때 수요가 변하는 거. 그럼 소득이 높아지는데 수요가 증가해요. 뭐예요 이거? 소득이 올라가는데 소득이 올라가면 수요도 올라간다고. 뭐예요 이거? 이거 뭐예요? 소득이 올라가면 수요량도 올라가. 뭐예요 이게? 이게 바로 뭐였어요? 이게 얘가 올라가면 얘도 올라가고 얘가 내려가면 얘도 내려가. 플러스 양의 관계. 올라가면 올라가고 소득이 올라가면 수요량도 올라간다고. 수요도 올라간다고. 그게 바로 뭐예요? 뭐였어 그게? 정상제. 배웠잖아. 정상제가 뭐예요? 소득이 올라가면 뭐도 올라가? 수요량도 올라가죠. 수요도 올라가죠. 정상제. 그러면 소득이 올라가는데 수요는 거꾸로 줄어. 뭐라고 했어요? 그게 뭐라고 했어요? 열등제. 그래서 항상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항상 플러스인 건 정상제, 항상 마이너스인 건 열등제죠. 열등제. 그래서 굳이 좀 어렵게 물어본다면 열등제와 정상제를 탄력성으로 모를 수도 있지만 잘 물어보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뭐가 있냐면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에요. 자, 보세요. 자, 탄력성인데 XJ의 가격 변화율 분의 YJ의 수요 변화율입니다. 뭐 수요량이라고 하는 데도 있으니까 뭐예요 이거? 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차해서 수요가 어떻게 교차해서 서로 엇갈려서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는지, 두 재화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이게 플러스는 뭐예요? 이 플러스는 뭐예요? 자, 얘가 가격이 오르면 얘가 수요가 어떻게 된다고? 내려간다고. 얘는 플러스는 뭐예요? 얘가 가격 올라가면 얘의 수요는 늘어난다고. 플러스면 플러스라고. 늘어나면 늘어난다고. 그럼 뭐예요 이게? 대체제. 마이너스는 보완제.
여러분이 이제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착각하는 게, 선생님 이 정도면 풀 수 있으면 되죠. 어떻게? 1분 안에. 모든 문제를 1분 안에가 아니죠. 20문제인데 15분에 풀어야 되니까 1분 안에가 아니고 40초 안에. 그냥 보자마자 답 나와야지. 이거 30분 주고 25분 주고 20분 주면 다 풀죠. 다. 영어 풀다가 국사 풀다가 한국사 풀다가 시간 없는데 사회도 그러면 어떻게 90점을 넘어요. 사회는 여러분들이 한 15분에 다 풀어야 돼요. 그러면 하도 많이 해서 그냥 봐도 쭉쭉쭉 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만 풀면 되겠네요 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훨씬 더 어려운 부분을 충분히 연습해서 이런 부분은 그냥 소위 말하는 그냥 식은 죽 먹기가 돼야 붙는 거죠, 시험에. 이걸 풀 수 있어야 우리가 풀 수 있을 정도만 되는 붙는 게 아니고 이걸 식은 죽 먹기로 풀 수 있어야. 자, 교재 여러분 안 푸셨죠? 자, 하나만 풀고 갈게요. 나머지는 연습 문제 우리 문제풀이 하면서 보고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 주 교재에 있는 문제. 요즘엔 잘 안 나오는 거니까 이건 사실은 기출문제 잘 안 나와. 그러니까 혹시라도 모르니까 그냥 한 번 정도 연습하고 우리가 따로 이제 연습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여기서 연습하고 갈게요. 뭐냐, 230페이지 기출문제 20번. 지금 해보세요. 호떡이에요. 씨앗 호떡. 자, 호떡의 가격을 1,000원에서 850원으로 내렸을 때 수유량은 300개에서 318개로 증가했다. 어떻게 구합니까? 먼저 분모는 가격 변화율이죠. 변화하기 전값 몇이에요? 1000분의 얼마? 변화는 후값 빼기 전값 곱하기 100이에요. 근데 사실은 후값 빼기 전값이니까 얼마예요? 마이너스 150. 맞죠? 1000에서 850에서 1000 빼는 거잖아. 곱하기 100. 분의 얼마예요? 분의 변화하기 전값 몇 개? 300개. 300개 분의 318 빼기 300이죠? 18. 곱하기 100. 없애버리면 되죠. 그리고 우리가 얘하고 하면 되죠. 얘하고. 그런데 다 약분 되잖아. 다 약분 되죠. 그러면 일단 요건 놔두더라도 요거 약분해버리면 뭐예요? 3 곱하기 뭘까? 15? 50? 그러면 3 곱하기 150. 450. 마이너스 450. 요건 그냥 놔둘게요. 그냥 450. 마이너스 450분의 자, 이거 3이고 10이잖아. 그냥 약분하면 3이고 10이잖아. 450분의 몇이에요 이건? 뭐예요? 10이니까 180이죠. 180인가? 180? 맞아요? 180? 앞에 마이너스. 몇이에요 그러면? 몇이에요? 결국에 몇 나와? 5? 몇 나와요? 5분의 2? 9, 5, 45. 9, 5, 45. 그러니까 얘가 뭐가 마이너스 5분의 2 몇이에요? 마이너스 0.4. 비탄력이죠? 비탄력. 근데 여기에 우리가 어차피 나중에 이제 절대값을 빼주면 되잖아.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니까 마이너스는 붙일 필요가 없으니까 0.4 비탄력입니다. 자, 그래서 1번. 자, 그 다음에 탄력성을 마무리하고 시장의 한계와 정부 개입으로 갑니다. 여기서 문제를 풀면 좋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은 쉬는 시간에 풀었어야 되는데 풀고 꼭 쉬는 시간에 풀어보세요. 그 다음에 점심 먹고 여기서 하면 점심 먹고 난 이후에 여러분 졸다 보면 날아가요. 졸고 나면 날아간다고. 점심 먹고 그 다음에 졸고 점심 먹고 이제 다 오기시 졸리잖아요. 졸리다 보면 이제 집에 가서
그날 가서 하면 되는데 여러분을 믿을 수가 없죠. 그죠? 그날 가서 오늘 또 금요일인데 오늘 한 잔 또 한 잔 오늘 친구하고 한 잔 빨기로 약속했어. 그러면 또 언제 한 잔 하자. 그러면 또 한 잔 하고 나면 다음 날은 아예 없어지죠. 이제 뭔가 그 뭐 소득 뭐 기억나긴 나는 것 같은데 문제 풀면 잘 안 나고. 그래서 문제는 자 점심 먹고 여러분 좀 졸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신 이제 왔을 때 그때 오늘 배운 내용을 이제 문제집 가지고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의 한계와 정부의 개입입니다. 시장의 한계, 정부 개입. 자, 우리가 자 시장의 한계. 우리가 시장 실패라고 하면 일단 시장의 기능은 가장 중요한 기능. 사실은 시장의 기능 중에 여러 가지의 기능이 있지만 하나만 기억해도 됩니다. 뭐냐? 효율적인 자원 배분 또는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하나만 기억해도 됩니다. 뭐 그 외에 거래비용 감소, 경쟁 다 이런 거래비용 감소나 경쟁도 마찬가지로 결국엔 뭐예요? 효율적인 자원 배분 하나의 맥락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장의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 즉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뭐예요? 시장 실패입니다. 시장 실패. 즉 우리가 시장 실패다. 그러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안 됐다는 얘기. 그러면 효율적이어야 되는데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무엇으로 얘기할 수 있느냐? 예를 들면 시장에서 많이 필요해. 그런데 효율적이지 못하니까 많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소 생산, 과소 소비. 그러니까 많이 필요한데 적게 생산돼. 그리고 우리가 많이 사는 게 좋은데 적게 소비돼. 또는 필요 없는데 너무 많이 생산되거나 너무 많이 소비가 돼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비효율성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과소 생산, 과소 소비, 과다 생산, 과다 소비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예들이 뭐가 있느냐? 시장 실패 예가 뭐가 있냐? 독과점 시장이 형성이 돼요. 독과점. 그 다음에 뭐 공공재가 부족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환경 오염이 일으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외부 효과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외부 효과에는 뭐 긍정적 외부 효과도 있고 부정적인 외부 효과도 있고. 자, 보시면 독과점이 있으면 많이 생산되나요? 조금 되나요? 많이 생산되진 않겠지. 많이. 그래서 과소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공공재는 많이 생산돼요. 우리가 공공재가 많으면 좋은 거예요? 적으면 좋은 거예요? 많으면 좋지. 공원, 경찰, 국방, 치안, 그 다음에 가로등 많으면 좋지. 근데 우리가 요구하는 것보다 우리의 요구보다 훨씬 더 적죠. 환경오염은 많은 게 적어요? 적은 게 좋아요? 적은 게 좋죠. 긍정적인 외부 효과, 부정적인 외부 효과도 마찬가지로 좋은 건 많으면 좋은데 그리고 안 좋은 건 적을수록 좋은 거죠. 그런데 뭐가 문제가? 우리가 생각보다 너무 적거나 아니면 너무 많거나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게 바로 독과점 시장입니다. 독과점은 앞에서 시장에서도 했고 사실은 잉여에서도 해서 우리가 여기서 할 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간단한 원인 정도. 독과점이 왜 발생합니까? 기술 독점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특허. 그러면 특허가 되면 한 기업이 20년간, 보통 우리가 특허권 같은 경우 20년간 보장되니까 기술 독점 또는 원료로 독점하는 경우. 원료. 그래서 원료 독점해버리면 다른 기업이 만들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예전에 그래서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를 이스라엘 회사가 이제 90몇 프로를 독점했었는데 지금은 러시아에도 많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독점되지 않고 있는데 어쨌든 원료의 독점이라든지 그 다음에 규모의 경제. 규모의 경제. 너무 시설비가 많이 들어서 함부로 못 만드는 거죠. 아무 회사나. 철도에서 운영해서 초기에 철길만 까는 데만 한 100조 들겠죠. 100조. 그러니까 아무나 만들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원이 되고, 자, 이에 따른 우리가 영향입니다. 당연히 품질은 경쟁이 없기 때문에 경쟁이 없어요. 품질은 경쟁을 하는 시장보다 당연히 낮아지죠.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경쟁보단 낮아질 수밖에 없지. 두 번째, 품질 낮아지고. 그 다음에 금액은 우리가 자기의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언제든지 높일 수 있죠.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높일 수 있고. 그래서 결국 뭐예요? 과소생산된다는 거예요. 과소생산. 그림은 우리가 옆에 보시면 우리가 235페이지 옆에 그림 나오죠? 그거 언제 그린 거예요? 잉여할 때 그린 거예요. 잉여할 때 뭐가 발생한다? 사회적 후생손실. 여러분이 후생손실 그림 자, 몇 페이지예요? 235 옆에 날개 쪽에 있습니다. 그 그림 보시면서 사회적 후생손실 표시하면 되죠? 표시할 수 있죠? 어디였어요? 그 삼각형. 자, 그게 날아가 버린다. 그래서 비효율성 낳게 된다. 대책으로는 규제해야 되는 거죠. 규제하고 경쟁할 수 있도록 다른 기업에 좀 지원을 해주는 것들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외부 효과입니다. 외부 효과인데 외부 효과는 뭐냐면 외부 효과는 우리가 내가 경제 활동을 합니다. 내가 날 위해서 생산하거나 소비합니다. 자동차를 생산하거나 아니면 장갑을 생산하거나 아니면 의료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또는 나를 위해서 소비합니다. 담배를 사거나 술을 사거나 음료수를 사거나. 그런데 내가 나를 위해서 생산하고 소비하는데 나를 위한 경제 활동이 어디에? 타인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타인에게. 그런데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이게 외부 효과예요. 외부에 효과를 미친다고. 그런데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손해를 줍니다. 타인에게. 나는 그냥 나를 위해서 하는데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손해를 줘. 담배 펴요? 안 펴요? 담배 펴요? 안 펴요? 술 먹죠? 술도 안 먹어. 뭐 개구라요 어디서? 술 못 마셔요 진짜? 한 잔도 못 마셔요? 한 잔 정도 마셔요. 특이한. 몸에서 안 받아서? 그러니까 몰래 못 마시는 건 아니고, 그냥 안 마시는 거구나. 대단하네. 갑자기 마시게 하고 싶네. 그렇지. 뒤에 사람 마시죠? 뒤에 사람 뭐 마셔요? 안 마셔요? 못 마셔요? 안 마셔요? 안 마셔요? 자꾸 두 사람 먹이고 싶네. 자, 옆에 분은 마시죠? 마실 수 있는데 안 마셔요. 뒤에 분은 어제도 마셨죠? 어제 마셨어요? 아니에요? 어제는 안 마셨어요. 엊그제 마셨구나. 술 마시고 사람들은 막 소리 지르거나 비틀거리거나 이게 오면 좋아 안 좋아? 안 좋잖아. 불편하잖아. 지하철에서. 예전에 그 지하철 탔는데 저녁에 지하철 탔는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옆에 딱 봤는데 옆 칸에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야, 그래가지고 저기 가야겠다. 왜 여기는 사람이 많고 사람이 없지? 왜 다들 안 가고 여기에 있지? 병신인가? 그래서 이제 넘어갔는데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뭐냐면 지하철 칸이 이렇게 의자가 있잖아요. 이렇게 의자가 있는 게 이렇게 지하철이 이렇게 있으면 양쪽에 이제 의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의자가
의자가 이렇게 끝으로 의자가 이렇게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여기에 누워 있는 거예요. 여기 누워 있어요. 누워 있어. 옆으로 이렇게 누워 있고 고개를 약간 떨궜는데 뭐가 났냐면 여기서 오바이트를 해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뭔가 이제 이물질이 있고 근데 많이 드셨나 봐. 술도 많이 드시고 여기엔 수분기도 많아가지고 이 물이 열차 가니까 이거 건더기는 움직이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이 물만 물이 점점점 이렇게 오는 거니까 사람들이 여기 앉았던 사람들이 이제 냄새나니까 여기로 갔는데 물이 점점점 흘러가지고 물줄기가 이렇게 오니까 그게 찝찝한 거야. 그러니까 다 가버린 거지. 잠깐만. 이 아저씨 누구 위해서 마신 거예요? 나 위해서 내 돈 주고 마신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한테 안 좋잖아. 다른 사람한테 손해를 끼치잖아. 손해를. 왜 돈 주고 책 탔는데 왜 앉지도 못하게 만드냐. 자, 그 다음에 좋은 것도 있죠. 이제 가을 되고 그러면 독감 유행하잖아요. 이 독감 유행하잖아요. 봐봐. 독감 예방접종 맞아본 적 있어요? 맞아본 적 있어요? 아, 모르겠어요. 근데 독서실에 다녀요? 독서실 안 다니고 학원에 옆에 사람이 독감 걸렸으면 좋겠어요? 안 걸렸으면 좋겠어요? 안 걸렸으면 좋겠어요. 쓰레기네 진짜. 자기를 위해서. 그럼 독감 예방접종 맞았으면 좋겠어요? 안 맞았으면 좋겠어요? 맞았어요. 개쓰레기인데 진짜. 자, 본인 안 맞으면서 해봐. 이 사람이 독감 예방접종 맞았어요? 맞아본 적 있어요? 어릴 때 누굴 위해서? 이 사람을 위해서 맞았어? 본인을 위해서 맞잖아. 근데 다른 사람한테 좋아 안 좋아? 좋지. 그래서 우리가 나를 위해서 하지만 다른 사람한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긍정적 외부 효과, 그 다음에 부정적 외부 효과. 그러면 봅시다. 첫 번째, 우리가 긍정적인 외부 효과. 나는 생산 소비를 하지만 다른 사람한테 이익을 발생시키는 거.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하냐면 외부 경제라고 그래요. 긍정적 외부 효과, 또 다른 말은 외부 경제. 외부 경제. 자, 그러면 외부 경제는 뭐냐면 나는 그냥 나를 위해서 경제 활동을 합니다. 생산하고 소비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 이익이 발생하죠. 제3자에게. 이익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많이 생산돼요? 조금 생산돼요? 많이 생산돼? 조금 생산돼? 조금 생산되지. 그래서 과소의 문제라고. 과소 생산되거나 과소 소비되죠. 그럼 뭐가 있을까요? 외부 경제의 소비 측면과 생산 측면이 있어요. 소비 측면은 뭐가 있고 생산 측면은 뭐가 있냐. 생산을 나를 위해 생산하지만 다른 사람한테 좋은 거 뭐 있어? 양봉업자의 꿀. 그리고 어떤 건물 보니까 여기서도 보고 서울에서도 봤는데 건물이 벌집 모양으로 돼 있어. 그래서 무슨 김경태 뭐 벌꿀인가? 그래서 건물 모양이 벌집 모양으로 돼 있더라고. 벌집 모양으로. 엄청 큰가 봐 나는. 나는 그게 이제 그럼 뭐 그걸로 벌로 이제 돈을 많이 벌었나 본데. 근데 그 건물이 막 여러 군데 있더라고. 막 지방에도 있고. 양봉업자가 꿀을 생산해. 누구한테 좋아? 과수원에 좋지. 과수원. 꽃 많이 피고 열매 많이 열리니까. 화훼업자한테.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신기술 개발, 기술 개발. 기술 개발에서 먹으면 살이 빠져. 그러면 좋아 안 좋아? 좋잖아. 돌아버리는 거예요. 살 빼는 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왜냐하면 살찌면 어쨌든 여름에는 이제 힘들기도 하고 뭐 비만이 요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근데 먹었는데 또 살이 빠져. 좋죠. 제일 진짜 이약 개발하면 대박이 뭔지 알아요? 죽은 사람 그것도 있지. 차라리 하지만 죽는 게 나을 수도 있네. 뭐냐? 이약 개발 대박. 진짜 대박. 뭐예요?
대머리 아저씨 머리 나게 하냐. 대박이 대박. 근데 그 기술은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아직도 안 돼. 내가 볼 때는 한 10년도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어떤 의사가 아예 뭐 한 10년 정도면 개발되지 않겠냐. 어린 택도 없어요, 지금. 10년 전에 한 10년 후면 개발될 거다. 그런데 지금 어린 택도 없다고. 약이야 있어요. 약이야 있는데 뭐 최대 자라 2cm 정도고 목은 살아있어야지 자라는 거, 목은 죽으면 못 자라고 뭐 하여튼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 해도 별로 효과는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한 10%? 원래 상태로 못 돌아가. 근데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으면 대박이다. 생각해봐요. 여자분. 대머리 남자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 대머리 아저씨하고 배 나온 남자하고 어떤 선택할 거예요? 앞에 누구? 그래서 머리 빠진 게 그 머리 빠지는 사람들한테는 어마어마한 스트레스. 얼마를 주더라도 내가 모든 돈을 털어서라도 내가 머리를 낳고 싶지. 가발도 귀찮고 바람 불면 확 이렇게 돌아가 버리잖아. 바람 불면 여름에 덥고 땀띠 나고. 제가 아는 형이 있어요. 나이가 47인가? 근데 형이 괜찮아요. 직업도 교사예요. 뭐 연금도 나오고. 뭐 공무원 알죠? 공무원은 죽으면 배우자한테 50% 가는 거. 그래서 교사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쨌든 뭐 미대 오빠예요. 미대 오빠. 그리고 부산, 제주도에 아파트가 2개 정도 있어요. 맨 처음에 제주도 아파트 2개 있고, 부산에도 아파트 큰 거 저기 명지 신도시인가 거기 바닷가 보이는 데다가 45평짜리 아파트 하나 사고, 2명, 그래서 하나 사고 해가지고 아파트도 있고, 땅 조금 있고, 괜찮아요. 단점은 딱 2개밖에 없어요. 딱 2개. 하나는 키가 좀 작다는 거. 키가 좀 작아. 한 160, 본인은 뭐 168이다, 뭐 7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 한 160, 한 3, 4. 뭐 그냥 작을 수도 있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머리카락이 많잖아요. 자, 이게 많잖아. 그래서 딱 단점 2개밖에 없어요. 근데 아직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술 개발되면 특허 어마어마하겠죠. 그래서 이거 누굴 위해서 한 거예요? 대머리 아저씨들 머리 나게 하는 걸 개발했어. 그 아저씨 위해서 한 거예요? 나 위해서 한 거지. 내가 돈 벌려고. 근데 그 아저씨한테 좋은 거지. 소비는 뭐예요? 소비. 교육. 내가 나를 위해서 교육받지만 내가 교육받으면 다른 사람한테도 줬잖아. 받으면. 그 다음에 뭐 예방접종. 내가 예방접종을 받으면 나한테 좋지만 다른 사람한테도 좋죠.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더 적게 생산됩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부터 봅니다. 비용. 자, 비용. 어떤 비용이 더 많이 들어요? 자, 사적 비용은 뭐냐면 내가 생산이나 소비하는 사람이 들이는 비용. 우리가 생산하는 또는 소비하는 사람이 들이는 비용이 사적 비용이에요. 그 다음에 사회에서 우리가 들어가는 모든 비용. 그러니까 그러니까 돈이 아니고 돈뿐만 아니고 사회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발생시킬 수 있는 우리 간접적 비용까지 포함한 게 사회적 비용이에요. 비용. 어디가 더 많아요? 여기 돈 들인 거 하나도 없잖아. 내가 교육받고 내가 벌 키운 거 아니에요. 자, 편익. 사적 편익과 사회적 편익. 어디가 더 커요? 나만 좋은 게 아니고 이건 다 좋잖아. 다. 모두가 좋아. 모두에게 좋으니까 크단 말이야. 자, 그러면 자, 양입니다. 양. 생산량과 소비량, 양. 수량이라고 봅시다. 수량. 얘는 뭐냐면 우리가 시장 거래량,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양, 시장 거래량. 그 다음에 하나는 사회적, 뭐 길게 말하면 사회에서 요구하는 최적 양,
그걸 우리는 사회적 요구량, 사회적 최적 요구량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회적 요구량. 어디가 더 커요? 실제 양이 어디가 더 많냐고. 사회에서 요구하는 양이 많아요? 시장에서 거래되는 양이 많아요? 시장에서 거래된 양이 이거 많았으면 좋겠어? 적었으면 좋겠어? 많을수록 좋은 거지. 근데 적잖아. 그래서 사회에서 요구하는 양이 훨씬 더 많지. 자, 그림을 그리면 우리가 이런 두 가지 그림이 나옵니다. 하나는 소비 측면, 하나는 생산 측면. 간단합니다. 항상 얘는 공급곡선이에요. 공급곡선은 비용곡선에 도출하기 때문에 얘는 비용곡선이 됩니다. 항상 비용곡선이에요. 비용곡선으로 나오고 이거는 뭐냐면 수요곡선입니다. 수요는 만족감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뭐에서 나오냐면 편익곡선입니다. 그래서 편익곡선으로 표현됩니다. 자, 그런데 편익곡선으로 표준되고 이건 비용곡선인데 자, 얘는 뭐냐면 무슨 비용이냐면 얘는 사적 비용이에요. 얘는 사회적 비용입니다. 자, 얘는 뭐냐면 얘는 사회적 편익이고 얘는 사적 편익이에요. 왜 그러냐? 자, 사적이 만나는 점이 뭐가 되냐면 이게 실제 시장 거래량, 이게 실제 시장 거래량이라고. 이거는 뭐가 되는 것? 여기에서 내려간 요 량이 뭐라고? 실제 거래량이라고. 항상 사적에서 만나는 점에서 내려간 게 이게 바로 뭐라고? 실제 거래량이라고. 시장 거래량. 그리고 사회적에서 만나서 내려간 게 뭐예요? 사회적 요구량이에요. 그런데 외부 경제는 과다야 과소야? 과다야 과소야? 자, 보세요. 과다야 과소야? 일 보시라고 일단 이해를 해야 될 거예요. 과다야 과소야 항상 외부 경제는 과소잖아. 그러면 시장 거래량이 많아야 돼요? 사회적 요구량이 많아야 돼요? 사회적 요구량이 많아야 되지. 항상 이런 모양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얘가 사적이 되는 이유도 뭐냐? 여기가 시장 거래량이라고.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사회적 요구량. 밑으로 내려. 이게 바로 뭐예요? 시장 거래량. 이게 바로 뭐예요? 사회적 요구량. 이게 훨씬 더 많지. 그래서 과소 비용이니까 생산 측면이에요. 비용이니까 공급곡선이니까 공급곡선은 생산이지. 그래서 우리가 생산 측면, 외부 경제의 생산 측면의 곡선, 외부 경제의 소비 측면의 곡선, 둘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둘 다. 포인트는 시장 거래량이 뭐보다 적다고? 사회적 요구량보다 적다고. 그래서 항상 사적에서 만난 선을 밑으로 걷을 때 적을 때 아 이거 외부 경제구나. 외부 경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외부 경제. 만약에 이건 뭐예요 그러면? 이거 뭐예요? 공급곡선이 두 개네? 하나는 사적, 사회적? 아, 그럼 이건 생산 측면이구나. 그리고 사적이 어디 있어? 아, 사적이 여기 있네? 사적이 여기 있네? 사적이 여기 있네? 그리고 사회적이 여기 있네? 그럼 이거 과다예요, 과소예요? 봐봐, 사적에서 만난 게 시장 거래량이잖아. 실제 시장에서 많이 되냐고, 적게 되냐고. 요구보다 많죠? 과다 생산이네. 과다 생산이네. 그러면 이건 외부 불경제네. 외부 불경제의 공급곡선 두 개니까 뭐예요? 생산 측면이고. 그럼 이런 거 뭐 있어요? 라는 걸 딱 나오는 거죠. 이게 이런 게 뭐 있구나. 여기까지 또 나와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외부 불경제. 자, 간단합니다. 외부 불경제는 외부 불경제. 뭐 있냐? 우리가 생산과 소비를 하는데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해요. 손해. 뭐예요? 그래서 적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많이 생산되거나 소비돼요. 뭐 있나? 너무 많이 생산되는 거. 환경오염. 환경오염. 너무 많이, 그러니까 생산하다 보니까, 생산활동을 하다 보니까 손해가 발생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환경오염. 공정 돌리다 보니까, 생산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거 뭐예요? 자동차를 내가 샀어. 그런데 뭐가? 대기오염. 자동차 배기가스. 또 뭐 있어요? 흡연. 나를 위해서 스트레스 풀려고 담배를 피는데 다른 사람도 안 좋아. 그 다음에 음주. 내가 나를 위해서 기분 안 좋고 아니면 기분 좋아 술 먹지만 다른 사람한테 안 좋죠. 그러면 자, 비용 어디가 더 많이 들어가요? 비용은 어디가 더 많이 들어가요? 사회에 더 많이 들어가지. 왜? 내가 술 먹었어. 술 먹었는데 다른 사회, 내가 술 먹었지만 저렇게 사람들을 우리가 못 앉게 만들고 청소해야 되고, 그럼 비용이 내가 들인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이 더 큰 비용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두 번째 편익. 다른 사람한테 좋아 안 좋아? 다른 사람은 안 좋지. 나만 좋아. 사적 편익만 좋은 거야. 자, 수량. 우리가 시장 거래량이 더 많아. 사회의 요구량은 별로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얘는 줄여야 되고, 생산을 줄이든 수요를 줄이든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얘는 어떻게 돼요? 늘려야죠.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책으로 뭐 있어요? 뭐 세금 감면, 보조금 지급, 뭐 지원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 얘는 줄여야 되니까 뭐 해야 돼요? 세금, 그다음에 과태료, 그다음에 뭐 무슨 어떤 설치라든지 설비를 하게 하고, 그럼 이제 제도 규제 이런 것들, 규제 이런 것들이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외부 효과에 대한 부분을 받고 이제 쉬었다가 나머지 공공재, 그 다음에 정부의 개입까지 해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